먼저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자, 어떠한 행위가 시행이 되면 우리가 그 행위, 시행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경우의 수, 걔를 가지고 집합을 받는 거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했지. 자,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A, B, 얘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 자, 조건부 확률은 두 사건이 존재해야 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어떠한 확률을 우리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냐면 두 사건 중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즉,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사건 B의 사건 A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건 B, 사건 A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하고, 얘를 기호로 우리는 확률 기호 P에다가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 이 가정이 뒤로 가면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그렇다면 이 확률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표본 공간 전체 집합 S가 있고 여기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을 때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 A가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그냥 사건 B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뭐야?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사건 B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구하잖아. 맞아? 이게 B의 확률이라면 B의 사건 A에 대한 조건부 확률은 이 표본 공간이 이 사건 A로 축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거지. 이 안에서. 그럼 이 안에서 사건 A 안에서 사건 B가 일어날 경우는 어디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야. 사건 A 안에 있는 B의 경우. 이해돼? 그래서 이 확률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분모에 해당되는 이 표본 공간이 사건 A가 되면서 사건 A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여기 안에서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얘는 뭐냐면 B가 아니라 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이 이 사건 A로 축소가 되는 이 안에서 확률을 생각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 정의는 얘고, 얘를 또 확률로 바꾸면 분모 분자를 우리가 표본 공간의 개수로 싹 나눴을 때 똑같이 나눴을 때 얘가 바로 뭐가 되고 사건 A에 대한 확률이 되고 얘가 바로 사건 A교 B에 대한 확률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PA분의 PA교 B로 구한다라는 거지. 사건 A의 확률분의 사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로. 이해됐어?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거야. 일단 개념은 이렇고 이거 이제 말로 풀어가지고 뒤에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마찬가지로 바꿔서 이번에는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럼 이때는 뭐가 된다? 표본 공간이 사건 B가 된다. 사건 B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서 분모 분자를 표본 공간 S로 나누면 얘는 뭐다? 사건 B의 확률분의 사건 A교 B의 확률이 된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거야. 됐어? 자, 얘가 조건부 확률이고, 자, 이 조건부 확률에서 더 나아가서, 자,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잖아. 여기서 분모에 있는 PA를 양변에 곱해. 그러면 어떠한 등식이 나오냐면 A교 B는 PA 곱하기 PB가 A랑 같다라는 거지. 또는 얘가 얘랑 같다고 했잖아. 정에 의해서. 그러면 두 번째 정으로부터 PA교 B는 PB를 양쪽에 곱해서 PB 곱하기 PA가 B가 된다. 즉, 자, 두 사건에서 교집합의 확률은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A 교집합 B로 표현하잖아. 요 확률을 우리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구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B의 확률을 곱해주고 B의 확률을 곱해주고 싶으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한다라는 거지.
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두 개의 확률을 곱해서 구했죠? 그래서 얘가 확률의 곱셈 정리인 거야. 두 개의 확률을 곱해서 구했다라고 해가지고 곱셈 정리다라는 말이 붙었고 이 곱셈 정리는 뭐다?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부터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일단 개념은 어려운 게 없죠? 개념. 자, 이 개념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 적용해서 풀어볼 거야. 오케이? 그리고 3번 개념은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설명할 거고 이게 답니다. 오늘 배울 6단원 확률의 곱셈 정리. 자, 그러면 페이지 6쪽에 유형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형 1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의 확률이 0.5, 사건 B의 확률이 0.4, 사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0.2일 때 P, B가 A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얘 뭐야?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부터 A의 확률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 여기 뒤에 있는 얘가 분모에 있는 확률이 되는 거야. 표본 공간. 자, 그러면 일단 A는 0.5다라는 거 알고 교집합의 확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구해야겠지? 자, 그럼 일단 얘부터 살펴보면 얘는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으로부터 합집합의 여집합이 된다. 얘의 확률이 0.2니까 우리는 A 합집합 B의 확률이 0.8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 교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마이너스 합집합의 확률로 구한다. 그럼 0.1이다라는 게 나오겠지?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0.1이니까 0.5분의 0.1이 되면서 5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는다라는 거야. 조건부 확률. 그냥 개념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난 확률. 자, 2번 가볼게요. 자, 두 사건 A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A의 확률이 4분의 1, B의 확률이 3분의 1일 때 P, B가 A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 A, B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집합의 확률, 뭐 차집합의 확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일단 뭐다? 뒤에 있는 게 분모, 표본 공간, B의 여집합의 확률분의 분자는 이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로 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뭐야? 자, 얘는 1-P, B로 구하면 되고요. 자,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이네? 그럼 차집합의 확률로 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뭐래?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 배반 사건이면 둘의 교집합이 뭐다? 공집합이다 라는 거야.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일단 뭐야? A에서 B를 뺀 거. A와 B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A에서 B를 뺀 거 있어? 없어? 없어. 뺄 게 없어. 그러니까 차집합은 A의 확률. 그대로 A의 확률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구해보면 A는 4분의 1. 분모는 1-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그래서 8분의 3이다라는 거. 8분의 3. 자, 이번에는 이제 말로 풀어서 사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제2 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하여 만든 표이다.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일단 한 명을 뽑았어. 근데 걔가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이래. 근데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해보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야. 이해돼? 자 그러면 뭐야? 분모 뒤에 있는 일본어 학생 몇 명? 135명. 이게 분모가 되는 거지. 표본 공간.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 거기 안에서 뭐다? 일본어 중 여학생.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을 한 명 뽑았을 때 그 학생 여학생일 확률. 여학생. 일본어이면서 여학생은 얘가 되는 거지. 얘가 아니라 교집합.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가 75. 그래서 이 확률은 135분의 75가 된다라는 거야. 5, 20, 5, 7, 30, 3, 5, 15, 3, 9, 27. 그래서 9분의 5다라는 거지.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됐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8번. 자, 이번에는 표가 안 주어졌네. 그럼 우리가 만들면 돼요. 자, 남자, 여자 있는데 남자 회원이 20명, 여자 회원이 10명이래. 어떤 낚시 동호회에서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할 회원을 조사했더니 낚시에 참여할 학생 안 할 회원을 조사했더니 남자는 15명, 여자는 A명이 참가한다라고 했대. 자, 그때 이 낚시 동호회 회원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한 명을 택했는데 걔가 참여한다고 했대. 그럼 참여한다고 한 여기 이 사람들 중에서 그 회원이 여자일 확률. 여기 안에서 여자. 그러니까 뭐야? 전체는 참여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여학생의 여자일 확률을 구했더니 7분의 2다라는 거지. 얘를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족한 A 찾아보면 7A는 30 더하기 2A. 따라서 5A는 30, A는 6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A는 6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곱셈 정리 한번 가볼게요. 곱셈 정리. 자, 곱셈 정리가 뭐였냐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우리 두 확률을 곱해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 A 확률과 곱해질 거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의 확률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고 B의 확률과 곱해질 거면 뭐다?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구하는 게 얘가 곱셈 정리다라는 거야.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부터. 자, 그러면 14번을 봤을 때 전체 학생 수가 27명인 어느 학급에서 13명이 여학생이다. 이 학급에서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2명을 뽑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자, 차례로 2명을 뽑는데 2명 모두 여학생이래. 그럼 뭐야? 첫 번째 여학생이 뽑혀야 되고 두 번째도 여학생이 뽑혀야 돼. 맞아? 첫 번째 뽑았을 때 여학생이 나오는 사건이 A, 두 번째 뽑았을 때 여학생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놓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얘네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뭐야? 첫 번째도 여자, 두 번째도 여자가 나와서 모두 여자가 나오겠지. 이해돼? 그러면 첫 번째도 여자, 두 번째도 여자가 나올 확률을 A, 교집합 B라고 놓고 됐어? 첫 번째 여자가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지금 전체 학생 수가 27명이야. 그중 여자가 13명이래. 그럼 첫 번째 뽑았을 때 여학생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7분의 13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뭐야? 두 번째도 여자가 나온다라는 소리는 앞에 여자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자가 나와야 모두 여자가 나오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 뒤에 곱해지는 얘가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지. 얘가 첫 번째 여자가 나올 확률 곱하기 여자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B가 나오는 확률. 두 번째도 여자가 나오는 확률. 이해됐어?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첫 번째 여자 한 명 뽑혔으니까 그 다음은 26명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거기 안에서 여학생 12명 중에 한 명이 나올 확률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이게 바로 곱셈 정리다라는 거야. 두 명을 차례로 한 명씩 뽑을 때 첫 번째도 여자, 동시에 두 번째도 여자가 나오는 확률. 됐지? 그럼 얘 계산해보면 9분의 2가 된다라는 거지. 동시에
여자가 뽑힐 확률. 이게 확률의 곱셈정리다라는 거. 유형 4번. 18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머니 속에 검은 공 2개와 흰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다음 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하여 꺼낸 공과 함께 다시 주머니 속으로 넣는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또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얘네 일단 먼저 꺼내서 공 색깔 확인하고 똑같은 거 하나 더해서 넣은 다음에 다시 꺼냈을 때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흰 공이 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면서 다시 넣어서 다시 흰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면서 다시 넣은 다음에 흰 공이 나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두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흰 공 나오고 흰 공 나오고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이 사건 확률은 얘 사건 또는 얘 사건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 사건의 확률 구하고 요 사건의 확률 구해서 더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서 배웠던 덧셈 정리까지 이제 혼합된 유형이다라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건의 확률부터 구할 건데, 첫 번째 사건은 뭐다? 하나 꺼내기 흰 공이야. 그 다음에 또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야. 여기서 이제 뭐야? 첫 번째도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 여기서 이제 곱셈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첫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 몇 분의 몇? 전체 5개의 구슬인 거야. 그 중에 3개가 흰 공이니까 5분의 3이 첫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이 되겠지. 됐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흰 공을 꺼내야 되는데 행위가 뭐야? 시행이 뭐야? 꺼낸 공 확인하고 똑같은 색을 또 넣는데. 그럼 꺼낸 게 흰 공이면 다시 넣었을 때는 몇 개의 흰 공이 되는 거야? 4개의 흰 공이 되는 거지. 흰 공 하나 더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흰 공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4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해서? 앞에 사건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어. 첫 번째 흰 공. 그 다음에 뭐야? 첫 번째 흰 공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또 흰 공이 나올 확률. 얘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계산해주면 5분의 2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검은 공이 나와야 돼. 두 번째는 처음에. 자, 뽑았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 5분의 2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놓는다면 그 다음 검은 공이 나왔다는 과정하에 흰 공이 나올 확률. 이해돼? 검은 공이 나오면 이번에는 뭐야? 검은 공을 하나 더 추가해야 돼. 그지? 검은 공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흰 공이 나올 확률 6분의 3이 된다라는 거지. 검은 공 하나 더 추가해서. 이해됐어? 그러면 약분해주면 2, 1, 5분의 1이다. 그리고 1번, 2번 구한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죠? 얘 또는 얘인 거니까 두 사건을 더해서 5분의 3이다라는 거. 5분의 3. 덧셈 정리. 마지막. 이해됐니? 그래서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과 덧셈 정리나 곱셈 정리가 같이 나오는 유형이다. 자, 19번 가볼게요. 자,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0%.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이 5%래. 자,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지금 각각 20%, 80%인 집단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20%,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80%인 집단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지. 자, 그럼 뭐야? 암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경우는 첫 번째로 진짜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수 있고, 아니면 안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그게 바로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다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지금 현재 20% 80% 비율이야. 그럼 암에 걸린 사람이 20%잖아. 그 20% 안에서 걸렸다고 진단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 100분의 20% 중에서 이 20%를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20%를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약분해주면 100분의 18이 되는 거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80%를 걸렸다고 진단.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5%래. 얘의 5%를 우리는 걸렸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약분 해주면 100분의 4.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100분의 22다. 2로 나누면 50분의 1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 확률의 곱셈 정리랑 조건부 확률을 동시에 적용을 해가지고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마지막 기억 5번, 24번 가보죠. 자, L 프로 야구팀이 이번 시즌에 치르는 경기에 30%가 홈경기고, 그리고 그럼 30%가 홈경기면 원정 경기는 70%가 되겠지? 이번 시즌에. 자, 그랬을 때 홈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홈에서 경기를 했을 때 이길 확률은 60%고, 그럼 질 확률은 40%겠죠.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승률은 40%. 원정 경기에서 승률은. 그러면 질 확률이 6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번 시즌에 어떤 경기에서 L 프로팀의 프로야구팀이 승리했을 때 그 경기가 홈경기였을 확률을 구하여라. 승리했을 때 홈경기였을 확률. 이해돼? 자, 그러면 분모에 해당되는 확률이 뭐다? 승리했을 때가 되는 거야. 승리했을 때. 승리했을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 홈에서 승리하거나 원정에서 승리하거나. 이해돼? 그럼 홈에서 승리하거나 원정에서 승리하거나 두 확률을 더해준 게 승리했을 때의 확률이야. 그럼 분모에 대한 확률이 홈경기 30% 중 60%가 승률이래. 100분의 60. 또는 원정 경기 중 이길 확률 40%. 해서 승리했을 때 그 경기가 홈에서의 확률을 구하여라. 홈에서 이겼을 확률. 그럼 뭐야? 홈 100분의 30에 100분의 60이 될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지. 승리했을 때 그게 홈경기였을 확률. 이해돼? 그럼 이제 분모 분자에 만씩 곱해서 만씩 곱하고 또 100으로 나눠주면 63, 18 더하기 74, 28분의 18 46 분의 18이니까 23분의 9다라는 거. 그래서 뭐다? 조건부 확률 플러스 곱셈 정리, 덧셈 정리 다 이용된 거지. 곱셈 정리, 덧셈 정리, 조건부 확률까지. 그래서 23분의 9다라는 거. 자, 25번 가볼게요. 25번도. 자, 두 타이어 회사 A, B에 같은 종류의 타이어를 3대 4의 비율로 주문하였다. 3대 4의 비율로 주문하였다. 두 회사 A, B의 타이어가 불량품일 확률이 1%, 2%래. 자, 임의로 뽑은 하나의 타이어가 불량품이었을 때 그 타이어가 B 회사 제품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뽑은 게 불량품일 확률. 분모는 그 불량품이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지? A 제품의 불량품일 확률은 지금 전체 제품이 3대 4의 비율이래. 그럼 A 제품을 뽑을 확률이 7분의 3이 되겠지? 7분의 3. 이게 A 제품을 뽑을 확률이야. 그 A 제품 안에서 불량품 100분의 1. A 제품 안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또는 B 제품 안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7분의 4 곱하기 100분의 1. 이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야. 이 확률 중 이 불량품이 B회사의 제품, 얘가 B회사죠. 이 B회사의 제품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분모분자 700씩 곱해가지고 나눠주고요. 3 더하기 8분의 8. 11분의 8이다 라는 거지. 11분의 8. 자, 26번 가볼게요. 이거 별표 치시고 이거 조금 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 자, 찬혁이는 평균적으로 4번에 한 번꼴로 모자를 두고 온다.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 4분의 1이래. 4번에 한 번꼴로. 찬혁이가 세 장소 A, B, C를 차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 세 장소 중 어느 한 곳에 모자를 두고 온 것을 알았다. 그때 장소 B에 두고 왔을 확률을 P분의 Q라고 할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지. 이해돼? 일단 가정은 모자를 두고 왔다는 거야. A, B, C를 거쳐서 왔을 때. 그러면 뭐야? 모자를 두고 오는 사건은 먼저 뭐야? A에 두고 왔을 수 있고, 아니면 A에 안 두고 B에 두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C에 두고 왔을 수도 있지. 이해돼? 그럼 먼저 A에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은,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 4분의 1이래. 그러면 4분의 1인 거야. 그 다음 B, C는 모자를 두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모자가 없잖아. 이해돼? 끝이야. A에 두고 올 확률 4분의 1. B에 두고 오려면 A에서 일단 두고 오지 않고 B에 두고 와야 돼. 그러니까 B에 두고 올 확률은 처음에 두고 오지 않아야 되니까 4분의 3. 그 다음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세 번째, C에서 두고 오려면 안 두고 두고 와야 돼.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다라는 거. 이게 모자를 두고 올 가정에 해당될 확률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16분의 3, 64분의 9. 분모는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3 더하기 64분의 9가 되는 거고요. 분해. 그게 장소 B에 두고 왔어요. 확률. 16분의 3의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지. 그럼 분모분자에 64를 싹 곱해서 16 더하기 12 더하기 9 분의 12. 그러면 28의 9, 37분의 12. 그래서 B의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은 37분의 10인데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9가 된다라는 거죠. 49. 됐어? 오케이. 자, 마지막 27번. 자, 어느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0%이다. 즉, 참말을 한 사람을 참말로 판정할 확률이 90%. 거짓말을 한 사람을 거짓으로 판정할 확률이 90%, 0.9. 90%가 0.9죠. 자, 거짓말을 할 확률이 0.1에. 그러면 참말을 할 확률은 0.8이겠지. 이러한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일단 전제 조건은 거짓말이라고 판정이 난 거지. 거짓말이라고 판정을 날려면 뭐야? 거짓말한 걸 0.2가 거짓말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할 아이를 거짓말했다고 판정. 거짓말한 사람을 거짓말했다고 판정. 참말한 사람을 거짓말했다고 판정할 확률. 참말을 참말로 판정할 확률이 0.9면 참말을 거짓으로 판정할 확률이 0.1인 거예요. 거짓을 참말로 판정할 확률이 0.1인 거고. 이해돼? 그러면 참말한 사람을 거짓말했다고 판정할 확률이 0.1이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얘가 되는 거야. 얘 분의 뭐야?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 0.2 곱하기 0.9. 분모분자에 100 곱하면 9인 18 더하기 8분의 18. 26분의 18이니까 2로 나누면 13분의 9가 된다라는 거죠.
됐어? 오케이. 자, 이게 오늘 배울 조건부 확률이고요. 일단 선생님 테스트 채점하는 동안 원스텝 좀 풀어보고 계세요.